위급한 상황에 제일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마 119 대원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오후 1시 30분 이 김포대교 아래 수중보에 민간 보트가 걸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구조대원 3명이 구조 보트를 타고 출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출동 30분이 지난 1시 33분쯤에 그 해당 민간 보트를 발견하고 다가가는데 네. 갑자기 이 구조 보트가 이 급류에 휩싸여서 갑자기 전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한 명이 구조가 되고 2명이 실종이 되는데 이 소방당국은 어제 이 실종된 구조대원을 구하기 위해서 밤샘 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물살이 거칠어서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다시 수색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곳이 김포대교 부근인가요? 김포대교 아래 수중보 쪽이고요. 지금 네. 영상 보시는 듯이 지금 오른쪽에 배가 전복이 돼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구조를 위해서 다른 구조대원이 출동이 됐고 네. 또 헬기까지 동원이 돼서 이 수색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곡 수중보라는 곳입니다. 아마 김포대교를 이 차로 여러 차례 한두 번쯤 지나다니신 분들은 그 아래 이 신곡 수중보라는 부분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당시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사고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보시면요. 지금 구조를 위해서 제트스키, 지금 한 명이 탑승해 있죠. 제트스키를 타고 구조대원이 출동을 했고 또 헬기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시면 길게 약간 회색빛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바로 수중보인데 수중보라고 하면 이제 물속에 설치된 뚝이라고 하죠. 네. 이제 수중보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낙차가 있기 때문에 물살이 거칠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뒤집힌 거고 이 이제 구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구조대원이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저 지금 보면요. 신곡 수중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이 낙차가 있습니다. 저 윗부분, 상류 부분과 하류 부분이 이어지는 곳인데 낙차가 있어서 보세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쪽 이런 그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당연히 낙차가 있으니까 물살이 거세지겠죠.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는 소용돌이 현상도 일어나깁니다. 그래서 물살이 상당히 거세고 빠른 구간으로 이미 저곳은 여러 차례 사고도 있었을 정도로 이 물살이 거세다고 입소문이 나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저곳에 앞서 그림 나왔죠. 민간 보트가 뒤집혀져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환 구조 보트에 3명이 탑승하고 저곳으로 접근하려는 순간 앞서 말씀드렸죠. 물살이 거셉니다. 그래서 순환 구조 보트가 뒤집힙니다. 저 구조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3명이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순환 구조 대원들이요. 지금 물살이 거세서 때마침 제트스키를 타고 현장에 출동했던 수상 구조대원에게 한 명, 이 보트에 타고 있던 3명 중에 한 명은 구조가 됐는데 나머지 지금 2명의 순환 구조대원이 실종이 된 채 지금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윤성 교수님, 저곳이 과거에도 한두 차례, 한 두어 차례 정도 지금 사고가 있었던 곳이기에 그냥 물살이 상당히 거세다고 해요. 지금 밤샘 구조 작업이 물살이 거세서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확실히 수중보라고 하니까 이 남단, 북단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난 곳은 이제 북단입니다. 네. 남단, 즉 경기도 고양시 덕양부터 이제 김포 그 고촌까지 해서 약 한 1,007m 정도 되는 이제 수중보인데요. 네. 남단 같은 경우는 이제 수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가동보로 되어 있고 이번에 사고가 난 이 그 북단 쪽에는 이 고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과의 낙차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서 급류가 형성이 돼 가지고 평소에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2016년 7월 달 그리고 지난해 8월 달 이렇게 해서 민간 보트가 전복이 돼서 거기서 구조를 했던 그런 이제 평소에도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사고가 있었던 그 12일 날 아침 10시부터 낮 3시까지에 바로 이 신곡
수중부, 가동부 두 개가 개방이 돼 있었다는 아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 수문 개방과 이 사고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네.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신곡 수중보 측, 신곡 수중보 관리사무소 측은 뭐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일단 여기에서는 수문 개방으로 사고 지점의 유속이 낮았다라고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고 아하, 네.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측은 수문 개방 시 보트가 전복된 고정보쪽 유속은 오히려 떨어져서 직접적 사고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뜻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 구조 작업 이외에 별도로 또 원인을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소방대원들이요, 지금 나머지 실종된 2명의 순환구조대원을 찾기에 지금도 오늘 오전 6시부터 수색 작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소방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보호 길이가 약 1,100m, 그러니까 1.1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약 5분의 4 지점, 김포에서 고양시 쪽으로 약 5분의 4 지점에서 사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유속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일반 오로 작업을 하는 어선들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물살이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조 시간대는 이 수중보의 그 완유도 어느 정도 물살이 좀 완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선들과 구조보트를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양 변호사님, 저 지금 원래 3명의 순환 구조대원들이 애초에 민간 보트가 뒤집혀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하러 간 길이었잖아요. 그러면 네. 그 뒤집혀 있던 민간 보트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을 하기로는 그 수중보에 걸려있다라고 한 민간 보트는 사람이 실제 타고 있다가 전복된 게 아니라 폐 보트가 떠내려온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소방당국에서도 혹시 추가 실종자가 있는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어떠한 사람이 타고 있다가 저렇게 전복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물론 추가 실종자가 있는지는 더 이 수색 범위를 넓혀서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정말로 폐보트였다면, 아무도 타지 않았던 폐보트였다면 지금 더 너무너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저 지금 실종된 2명의 순환 구조대원들이 베테랑 요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표창까지 받은 베테랑 요원이었다고 네네. 합니다. 오 소방장은요, 항해사 특채 출신으로 지금 지난해 11월 이제 김포 소방서로 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2016년에는 순환구조 공로를 인정받아서 모범 공무원상까지 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실종자인 심소방교는요, 평생 이곳 김포 소방서에서 일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남긴 그 SNS 글이 지금 새롭게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소방교가 최근 자신의 SNS에 소방관 순직과 관련해서 그들도 집으로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아버지들이고 우리 사회 영웅이란 글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지금 자신이 구조하러 갔다가 지금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최명규 원장님, 이 베테랑 이 구조대원들에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서 많은 사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하러 가는 마음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너희길 물속은 알아도 뭐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러지만 사실 물속도 1m, 2m 속은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이 더욱더 놀란 건 뭐냐 하면은 보트가 뒤집어진다는 건 진짜 예상도 못했던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소방서 측의 발표대로 물살이 굉장히 거칠어서 보트가 서로 뒤집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트라는 게 얼마나 안전한지 고무보트가 과연 저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적절했었는지에 대해서 해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수중보 담당하는 이분의 얘기처럼
물살이 만약에 그렇게 거칠지 않았는데 보트가 뒤집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큰일이고요. 네. 오히려 많은 소방대원들께서 물살보다 보트를 더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오전부터 추색이 재개됐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나길,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